네,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상황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이제 10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상황 점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계속해서 좀 도움 말씀을 주고 계신 분이죠. 엄중시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합니다. 자, 교수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금 대구 경북뿐만 아니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저희가 지난주부터 우려했던 것처럼 네.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역학조사나 이런 것들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래도 2개 정도의 그 집단에서 주로 발병을 하는 것과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예. 실제 이게 여러 유입원에 의한 그 동시다발적인 유행의 가능성은 적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감염 경로는 지금까지 이제 계속 나왔던 신천지 대구교회, 그다음에 청도 대남병원 요쪽으로 집중해서 계속 추적을 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예. 자, 서울 명성교회 이제 부목사 이분도 지금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 교회 신도나 이런 분들 사이에서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신천지 교회가 이런 그 대규모 유행이 있었던 것처럼 네. 이건 단순히 어떤 교단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그 다중이용 시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단적인 어떤 예배 활동이라든지 정치적 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 보면 네. 당연히 많은 그 접촉자가 생길 수밖에 없고 네. 그 가운데서 이제 다수의 환자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정부가 그 신천지 교회 전체 신도 명단을 입수를 해서 지자체에 넘기고 그래서 이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 근데 이게 이제 숫자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일단 전화 문진을 한다고 하는데 전화 통화로 이게 좀 확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20만 명 이상의 그 교인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할 것은 이 그 교단의 교인들 중에 증상이 있는 분들이 빨리 확진 검사를 받고 예. 특히 이제 고위험군 중심으로 그러니까 연령대가 높은 분들 중심으로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이제 개인정보법과 관련돼서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위험 지역을 다녀온 분들은 이제 DUR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에다가 명단을 올려서 의료기관이 확인할 수 있게 하는데 네. 이 신천지 교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의료기관에서 확인을 해서 예. 환자분들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청도 대남병원이잖아요. 네. 그 지금 여러 번 짓기는 했지만 이게 이제 내부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다음에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망자가 이곳에서 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예, 일단은 늦게 발견됐다라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히 광범위하게 접촉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이제 발병을 하고 예. 확인이 되는 과정이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네. 실제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폐렴이 발생을 했는데 이 폐렴도 상당히 심하게 그 진행한 폐렴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예. 이분들에서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이 폐렴이 심한 분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른 그 중증 치료 가능한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겠고요. 일단 네. 기본적으로 지금 대남병원에 산소 공급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일단 그 이동형 산소라도 빨리 보급을 해서 필요한 환자들에게 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좀 제가 그 이해가 좀 잘 병원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폐렴이 상당히 진행이 됐는데 늦게 발견이 됐다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병원이긴 하지만 이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정신질환자들은 좀 다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신병동 같은 경우. 예, 통상적인 의료기관의 그 필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예. 반드시 갖추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하. 이런 그 적극적인 치료를 하기 위한 시설이나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나온 보도에 따르면 그 신천지교회 이만희 총회장의 형 이분이 그러니까 그 급성 폐렴으로 사망을 했는데 사망 직전에 며칠간 응급실에 입원을 했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급성 폐렴이라는 것에 주목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제 워낙 우리나라에서 사망하는 분들 중에 특히 고령자 중에 사망 원인 중에 세 번째 이유가 폐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 예. 실제로 이제 이 코비드19인지 네. 아니면 다른 기존의 폐렴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 이게 좀 같은지 다른지조차 이제 확인할 수가 없다는 예, 말씀이시네요. 현재로서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좀 또 하나 걱정되는 게 경북 칠곡의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도 지금 집단 확진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가 좀 걱정이네요, 교수님. 예, 이게 이제 폐쇄 시설 또는 이렇게 외부로의 그 외출이 원활하지 않은 시설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 유출, 그러니까 외부로의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실제 네. 그 안에서의 집중적인 노출로 인해서 음흠. 중증 환자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래서 네. 이 경우에도 빠른 환자 분류가 필요합니다. 중증 환자, 경증 환자를 빨리 분류하고 격리해서 중증 환자들은 집중치료시설로 옮기는 게 네.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대한항공 승무원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하던데, 근데 이 승무원이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교인들과 같은 비행기에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제 항공기 내에서의 감염 전파는 굉장히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 기류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 매우 그 강력하게 조절이 되기 때문에 예. 기내에서 죄송합니다. 네네. 네. 예, 기내에서 감염이 생겼을 가능성보다는 어, 그 근무 이전 단계 또는 이후 단계에 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와 접촉을 통해서 이 어, 감염됐을 가능성이 저는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면 지금 네. 이 승무원의 감염 경로는 아직은 확인이 안 된 걸로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네, 지금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승무원의 지금 탑승 기록을 다 추적을 해서, 그러니까 이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 다 그 추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물론 일단은 그 같은 비행기에 탄 분들은 추적을 해서 네. 지금 현재 상태를 좀 확인을 하고 음, 특히 이제 이 직원이 근무했던 공간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접촉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실제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행기 안에서의 기류는 매우 빠르고 강하게 예. 아래쪽으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바닥 쪽으로. 그거는 지금 그래, 상공에 떴을 때의 경우죠, 교수님. 네네. 그래서 그 운항 과정보다는 네. 이 실제로 운항 전 접촉 그리고 운항 후에 그렇죠. 접촉하는 사람들이 어디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착륙 단계에서는 근데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일단 근데 지금 이 여부도 그러니까 그냥 가능성이고 확인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근무 규칙이 예. 마스크를 착용을 하고 기본적인 그 개인 보호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음흠. 어쨌든 운항 중에는 가능성이 많이 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좀 주목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어제 서울에서 나온 확진자 가운데 중국인이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청도를 방문한 이력이 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감염 경로를 중국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둘 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반으로 봐야 되는데 일단 청도 지역도 실제로 그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의심되던 지역이었고 또 예.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지역사회 감염 유행이 시작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양쪽 어디에서든 감염자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 중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또 감염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가능성도 반이 남아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고요. 어제 중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코로나19의 잠복기가 뭐 2주가 아니라 최대 27일까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처음부터 이 잠복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네. 실제로 이제 신종감염병의 경우에는 그 유행 기간을 거치면서 이 잠복기도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저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통상적인 특징에 따라서 2주 정도로 보고 있는데, 예. 실제로 이제 예외적인 사례가 이제 여기저기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실제, 음. 다 확진이 되고 치료가 끝나고 잠복기가 지나서 검사를 했는데도 이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좀 고민스러운 게 네. 이 유전자 검사가 실제로 이제 살아있는 유전자인지 아니면 죽어있는 유전자인지까지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죽어있는 바이러스의 유전자 조각이 있더라도 양성 반응을 나오는 아주 민감도가 높은 검사법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이게 이제 살아있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 상태가 유지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검사에 의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뉴시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이제 대구에 가서 회의를 그러니까 주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 자리에 이제 대구 부시장이 배석을 했는데 이 대구시 부시장이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사람이다. 지금 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접촉자의 경우에는 네.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접촉하신 분이 증상이 없던 기간이라면 예.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그 치료제로 수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약 가운데 하나가 일본에서 신종플루 치료에 쓰였던 아비간이라고 하는 약이라고 하던데요. 이게 네. 지금 그 효과나 이런 게 좀 어느 정도는 좀 그 확인이 된 건가요? 실제로 이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이게 이제 뭐 에볼라 바이러스 병에도 효과가 일부 있는 것 같다라는 데이터도 나와서 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RNA 바이러스 계열에 대해서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느냐, 특히 이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타미플루만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치료 효과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요건 좀 그 교수님 인터뷰가 끝난 대로 지금 식약처 연결할 텐데요. 거기서 좀 자세히 좀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정부가 앞으로 국민 안심병원을 지정한다고 하는데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이 되는 겁니까? 네, 결국에는 이제 그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환자들이 네. 기존의 병원 구조를 들어가서 이용을 하게 되면 여러 환자들이 노출이 되고 그렇죠. 불필요하게 많은 의료진들이 접촉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뭐 응급실 폐쇄라든지 병동 폐쇄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이런 증상들이 있는 분들을 좀 따로 공간적으로 독립된 분리된 공간에 이런 그 호흡기 증상이 있는 분들을 좀 안전하게 분리해서 진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그 말 나온 김에 감염 전문 병원 설치 이야기도 나온 바가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구조로 공공의료원이 더 확충돼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이 의료계에서도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혹시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는 좀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논의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의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공공의료의 기반이 취약한 거죠. 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그 메르스 이후에 감염병 전문 병원을 중앙병원과 권역별 중심병원을 적어도 4-5개 이상을 만들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전혀 진행이 안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짧은 시간 동안에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논의를 시작을 해서 추진을 좀 빠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0108님이 문자로 질문 주신 게 있어서 이거 좀 여쭤볼게요, 교수님. 코로나 검사 비용이 16만 원이라고 하는데 맞냐요라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16만 원인데 확진자만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확진 판정을 받아야만 정부가 지원을 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이게 자기 부담이 되는 건지 그러니까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이 감염이 의심이 돼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법정 감염병 신고를 한 뒤에는 무상으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고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의심이 돼서 법정 감염병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검사 비용이 무료입니다. 그렇지만 신종감염병 신고 대상이 아닌 정말 그 본인이 확인을 원하거나 뭐 의료진이 확인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일부에서는 본인 부담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16만 원이라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나온 건지 정부 이해하네요. 그렇게 된다면.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교수님이 지금 유튜브 댓글에 교수님이 응원한다는 의견이 막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도움 말씀 거듭 감사드리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의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